안녕하세요. 평균 수익률을 알면 호가창에 의존할 필요 없이 그냥 평균 수익률에 여유롭게 매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보통 2%의 수익을 내더라. 그러면 호가창을 볼 필요 없이 그냥 2%의 매도 주문을 걸어 놓으면 보통 내가 매도하던 평균 수익률로 매도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평균 매도 시간을 알면 호가창에 의존할 필요 없이 그냥 평균 매도 시간에 여유롭게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캘퍼들 중에서는 호가창 기준이 아니라 그냥 시간 기준을 정해놓고 기계적으로 매도하시는 분들이 많죠. 매수하자마자 1, 2분 안에 매도한다. 이런 게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호가창으로 기준을 세울 수도 있고 차트로 기준을 세울 수도 있고 그리고 놀랍게도 시간으로 기준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통계를 내봤는데요. 매수하고 나서 보통 몇 분 뒤에 매도할까 궁금했습니다. 가로축은 10분, 20분, 30분 이렇게 분으로 되어 있고요. 세로축은 수익률입니다. 제 매매를 보면 대부분 5분 안에 매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분 안에 매도가 이루어지면 스캘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통 스캘핑이라고 하면 정말 빠르게 1, 2분 안에 매도가 보통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 평균적인 매도 시간은 대부분 5분 안에 끝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 길게 끌고 간다고 해서 수익률이 높아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5분 안에 매도하는 것들 중에서 3%대 수익인 것들이 있죠. 10분 넘어가도 심지어 40분 넘어가도 대략 2, 3%대에서 매도가 됩니다. 가끔 길게 끌고 가는 것들 중에 5% 정도 수익이 나는 게 있기는 있죠. 그래서 길게 끌고 가는 것들 중에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게 있는데 굳이 이렇게 길게 끌고 갈 필요 없이 5분 안에 매도를 하면은 겨우 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길게 끌고 가봐야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1% 정도밖에 없는데 그 가격 변동을 견뎌야 하죠. 그런데 짧게 5분 안에 매도하면은 큰 차이 없는 수익률에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게 끌고 간다고 반드시 수익이 나는 건 아니죠. 물론 수익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수익 구간에 안정적으로 안착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 파동까지 먹으려고 길게 끌고 간 걸로 보이죠. 하지만 끌고 가다가 다시 평단가로 내려와서 매도한 흔적들도 보이고 손실이 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길게 끌고 가서 이렇게 5% 수익을 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대부분의 매수 매도는 5분 안에 끝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 어떻게 적용하면 되느냐? 호가창 보고 차트 보고 매수 매도 할 수도 있겠지만 매수하고 나서는 5분 안에 팔아야 되겠구나 라고 예상하고 여유롭게 팔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수하고 나서 양봉이 나왔으면요. 보통 1, 2분 안에 나오겠죠? 그러면 그냥 팔면 됩니다. 더 길게 끌고 가봐야 수익률은 1, 2% 정도밖에 더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5분 안에 양봉이 나와서 수익 구간이 나왔다. 그러면은 팔면 됩니다. 이렇게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유리한 점들이 많습니다.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의사결정할 때 통계를 바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조금 더 남들보다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그 디테일의 차이가 또 큰 차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것저것 통계 자료를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통계를 내고 분석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내 매매를 개선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내 매매가 개선되려면 쓸데없는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통계는 내 자신을 잡아둘 수 있는 통계를 가득 만들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제가 돌파 매매를 안 하기로 했죠. 앞으로는 눌림 매매나 상따 같은 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신박한 논리로 돌파 매매로 회귀할 수가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의 이론을 갑자기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그렇게 다시 돌파 매매로 회귀하지 않게 나를 붙잡아둘 강력한 통계 근거 자료들을 만들어놔야 이상한 짓을 하지 않을 수가 있죠. 갑자기 신박한 논리가 생각이 났지만 돌파 매매를 하면 안 된다는 통계 자료가 수백, 수천 개가 있다면 그 신박한 논리로 수백, 수천 개의 통계를 이길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이상한 매매를 시도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통계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뛰어넘을 만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대기는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돌파 매매를 안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돌파 매매를 안 하기 위해서 통계 자료를 모으는 게 아니라 통계 자료를 모으다 보니 돌파 매매가 안 좋더라.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루하루 통계를 내고
매매 복귀를 하고 피드백을 하면서 기본기를 탄탄하게 해야 됩니다. 기본기는 지겹도록 반복해야 됩니다. 원래 기본기는 지겹고 지루한 것이죠. 안 지루한 게 더 이상한 겁니다. 지겹도록 연습해야 무림의 고수가 됩니다. 루틴은 기본기를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루틴 자체도 지겨울 정도로 반복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지루한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지루한 게 정상입니다. 매일 꾸준히 연습해야 됩니다. Deliberate Practice라고 하죠. 정말로 매매 복귀를 매일 하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매일 매매 복귀 하는 것도 기본기입니다. 그리고 장중에 쓸데없는 매매를 안 하기 위해 인내하고 참는 것도 기본기죠. 보통 이상한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지루하기 때문에 건드려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손실 보는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런 고민을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지루한 걸 참고 매매를 안 할 수 있을까? 사실 통계 자료가 있으면 매매할 때마다 손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건드리질 않게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심심해서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땐 의도적으로라도 다른데 신경 팔릴 만한 흥미로운 걸 하면 됩니다. 아니면 시간을 쪼개쓸 정도로 정말 바빠야 합니다. 사실 분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대로 분석을 한다면 바빠야 하겠죠. 심심해서 매매를 한다는 건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루할 틈이 없이 할 일을 만들어 놓고 짬짬이 매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석을 위해 찾아놓은 논문들도 프린트해서 책상 위에 올려두고 매매하는 짬짬이 읽어야 합니다. 거기서 어떤 힌트랑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죠. 매매는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계획적으로 해야 되죠. 즉흥적인 임기응변은 반드시 실수하기 때문에 미리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놔야 합니다. 미래에 살아가야 하죠. 시나리오 있는 매매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본기를 갈고 닦으면서 매일매일 똑같은 매매를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 잘 되더라, 저렇게 하니 안 되더라, 이런 걸 심도 있게 파악해서 내 매매 개선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매매 복귀하는 거죠.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못했는가, 잘못했다면 왜 잘못했는지 이유를 생각해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하루 종일 시간이 날 때마다 고민해야 합니다. 사실 할 일이 많죠. 그리고 안 하기로 한 건 절대로 안 해야 됩니다. 제가 돌파 매매를 안 하기로 했는데 돌파 매매를 안 한다는 건 눌림 매수를 하겠다는 거고, 결국 눌림 매수로 수익을 본다는 건 돌파가 다시 일어나야 되거든요. 눌림 매수하고 돌파를 예상하는 겁니다. 또한 만약에 내가 손실을 보았다, 이틀 연속 손실을 보면 일주일간 매매를 중단해야 합니다. 제 경험상 이틀 연속 손실을 보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구를 곧장 하려고 하기보다는 긴 기간에 걸쳐서 천천히 차분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구는 오늘 하는 게 아니죠. 복구 기간은 넉넉하게 잡고 다음번에 정말 집중해서 수익 전환을 시켜놔야 됩니다. 한두 번 정말 좋은 기회를 잡아서 매매를 잘하면 복구할 수 있죠. 당일 손실봤다고 하루 종일 내동매매하면서 복구하려고 하면 더 크게 잃게 됩니다. 손실을 봤다면 매매를 중단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틀 연속 손실 보면 꽤 심각하기 때문에 만약 전날 손실을 봤다면 다음날은 반드시 초집중해서 수익을 내야 합니다. 절대로 이틀 연속 손실을 보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죠. 연속된 손실을 끊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 한 번 확실한 매매를 해서 수익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